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보정당이 약진했던 4년 전에 비해서 보수색이 훨씬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8.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78%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교육감입니다. 보수 성향의 강은희 후보가 61.6% 득표율로 당선 확정 지으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북 교육감입니다. 역시 현 교육감인 임종식 후보가 49.8%로 당선입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준 후보 77.5%로 당선됐습니다. 서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 류한국 후보 67.9%로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 조재구 후보 81.6%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장입니다. 현 구청장인 국민의힘 배광식 후보가 77.7%로 당선되며 임기를 이어갑니다. 대구 수성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가 75.3%의 득표율로 당선 확정 지으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달성 군수입니다. 최연소 단체장 국민의힘 최재훈 후보가 69.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포항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이강덕 후보 77.2% 득표율로 포항에서 민선 출범 이후 첫 3선 시장이 됐습니다. 울릉 군수입니다. 무소속 남한권 후보가 69.7%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경주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78.9% 득표율로 당선돼 재선 시장이 됐습니다. 김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중섭 후보가 75.1% 득표율로 역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장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 64%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구미입니다.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가 70.3% 득표율로 당선되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경북 영주시장입니다. 국민의힘 박남서 후보가 52.2% 득표율로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영천시장 보시겠습니다. 현 시장인 무소속 최기문 후보가 53.4% 얻으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경북 상주시장입니다. 국민의힘 강영석 후보가 68.1%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되었습니다. 문경입니다. 국민의힘 신현국 후보가 54.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산시장입니다. 무소속 바람이 불었던 곳이죠. 결과는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 53.9%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청도군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가 56.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고령군수입니다. 곽용한 전 군수가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곳이죠.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 42.1%로 당선입니다. 경북 성주입니다. 국민의힘 이병환 후보가 51.1%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칠곡군수입니다. 정치신인 국민의힘 김재욱 후보가 63% 득표율로 민주당 장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군입니다. 단 109표 차가 났는데요. 국민의힘 김진열 후보가 당선되며 김영만 군수의 3선을 막았습니다. 경북 의성군수 무소속 김주수 후보가 71.3% 득표율로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청송입니다.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가 63.5%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수입니다. 국민의힘 오도창 후보가 81.5%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영덕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광열 후보가 80.6%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북 봉화군수입니다. 국민의힘 박영국 후보 73.4% 득표율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울진군수입니다. 국민의힘 손병복 후보가 59.9% 득표하며 재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시군 구청장 판세 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8건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북입니다. 울릉, 영천, 의성 세 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나머지 20곳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성을 이인선 후보가 79.8% 득표로 당선되며 남은 2년의 임기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이 대부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득표율도 4년 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단체장과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대구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압도적인 표차로 앞섰던 홍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에서도 78.75%로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와 정의당 한민정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미래 50년 준비를 하고 대구 경북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득표율 52.11%보다 25%가 넘는 77.9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4년 동안 결과도 결과겠지만은 대통령하고 손발 맞춰서 지역 발전을 확실히 이룩하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79.7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호영 의원과 홍준표 의원에게 내리 패배했었습니다. 살만하는 수성구, 살고 싶은 수성구, 그리고 일자리가 넘치는 수성구가 되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개월여 만에 치러진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은 보수색이 더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6일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일찌감치 국민의힘 독주가 예상됐었죠.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압승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서성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장 경상북도 지사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차지였습니다. 4년 전 30%대의 득표율로 선전했던 민주당은 이번엔 20% 전후로 내려앉았고 대선 때 득표율에도 못 미쳤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4년 전 무소속의 한 자리를 내줬던 대구 기초단체장은 무투표 당선 2곳을 포함해 8자리 모두 국민의힘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오기도 했던 경북 기초단체장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나마 영천과 의성, 울릉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지만 공천 과정에서 탈당했거나 사실상 여당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의힘 독주 현상은 대통령 선거 여파가 강하게 미친 데다 민주당 역시 제 역할을 못했고 지역이란 의제마저 실종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앙정치가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점하고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당을 정비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홍들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조금 실망을 안겨주는. 광역의원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29곳 가운데 2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고 선거를 한 9곳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 한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북 역시 무투표 당선 17곳을 포함해 55곳 모두에서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년 전 지역구를 포함해 9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비례 2석만 얻으며 입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기초의회 역시 국민의힘 일당 체제가 견고해졌습니다. 대구는 국민의힘이 76%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4년 전의 절반인 23%로 줄었습니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에서 8명이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쳤습니다. 경북 기초의회 역시 4년 전에 비해 야당의 자리는 매우 좁아졌습니다. 선거 전 초반부터 예상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로 선거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대구와 경북의 6.1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 지역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부분 지역을 휩쓸면서 무소속 반란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민주당은 그나마 한 곳 있던 단체장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은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 다른 공천을 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난 구미시. 민주당 소속인 현 장세용 구미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도 2명이나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낙승했고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단체장이던 구미시장을 빼앗겼습니다. 구미는 우리가 낙동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지역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구미의 미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제가 앞장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무소속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최대 8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곳은 영천, 의성, 울릉 3곳에 그쳤습니다. 역풍이 많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신 위대한 영천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까지만 해도 무소속 후보가 선전을 벌여 이변을 기대했던 경산과 청도 등은 개표 중반부터 벌어진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군위 성주 등은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벌였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무소속 바람이 찻잔속 태풍에 그친 것은 지방선거 2달 여전 실시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보수 후보의 힘이 실린 데다 뻔한 선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압승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국정 운영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시정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여러 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개혁, 조직개편, 통폐합.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대구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거 때 별로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 조직을 꿰뚫고 있는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밑으로는 정책추진단과 시정개혁단, 군사시설 이전단 3개 단과 시정기획분과, 경제산업분과 등 5개 분과를 뒀습니다. 정책추진, 시정개혁, 군사시설 이전단은 취임에서도 시 조직에 계속 두기로 했습니다. 시정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제 생각만으로 밀어붙이면 또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인수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는 인수위 기간 동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심 내 트램 건설은 하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트램은 대구 시내에 적절치 않는 교통수단입니다. 그거 잘못 설치하면 대구 시내 전체 교통 마비가 옵니다. 트램으로 하는 그 부분은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이 올해 말까지 통합신공항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신공항 건립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신공항 총괄 책임자로 외부 전문가 영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있는 시청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공항 이전을 하고 신공항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 반대로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차질이 생긴 것엔 다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 통과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들이 합의된 약속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 하면 2년 뒤 퇴출될 겁니다. 또 군사시설 이전 단장에 윤영대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을 선임하고 4년 동안 대구 시내 5개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의 첫 일성은 고강도 개혁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선 도전에 나섰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앞으로 4년 동안 경북도정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를 연결해서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우 지사 나와 계시죠? 먼저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당선 예, 소감을 감사드립니다. 봤는데요.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8기 경상북도지사가 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민들께서 제 생각보다는 많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또 이런 뜻은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를 잘해서 경북을 발전시켜라 이런 도민들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도 신공항 얘기를 강조하면서 국비 지원이 필수라는 입장이던데 기부대 양여 방식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또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예, 국비 지원은 그 홍준표 당선인이 말씀하는 국비 지원과 기부대 양여 방식도 그것도 국비 지원입니다. 네. 단지 기부대 양여는 지금 K2 공항 부지를 받은 겁니다. 210만 평을 현물로 받아서 이걸 팔아서 공항을 짓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를 누가 하느냐, 건설을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LH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은 그 새만금 또 가덕도 대구 경북 공항이 3개나 걸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점점 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받아 나은 걸 가지고 시설을 해서 그때 가서 모자랄 때는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 방식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이 대구 편입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6월 국회에서는 지켜지리라 보고 저들이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은 국내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해서 초광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 특별자치연합은 부울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도 이미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교통이나 관광 분야 또 데이터 문제 그 외에도
좋은 현안을 찾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문제는 제가 당선인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정부에서도 대구 경북이 통합하자니까 강주 전남도 하자, 세종 대전도 하자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 호남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야지 500만 이상을 묶어야지 지방 분권이 가능하고 지방 자치가 가능하고 수도권과 경쟁이 된다. 그래서 전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다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와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대구 경북의 협치가 과연 되겠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홍준표 당선인과 실제로 이런 문제를 부딪혀 본 적이 없고요. 네. 또 홍준표 시장 당선인은 뭐 성견 지명도 있고 또 결단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 토론하면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깝고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이 당면한 여러 과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선 소감에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 전체의 문제고요. 네. 저출생 문제가 바로 수도권의 문제고 대한민국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방화 시대를 열지 않고는 수도권에 저렇게 복잡하게 살다 보면은 취직 자리 어렵고 집 사기 어렵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출생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열어서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도 일부 언급하셨지만 민선 8기 도정 운영의 핵심으로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대학과 우리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일자리 만드는 일,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의료, 교육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 분야에 인프라를 갖추고 또 사람을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해서 대한민국을 경북에서 먼저 바꿔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인데 네. 그것을 제 민선 8개 동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철우 당선인이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대구와 경북은 보수색 강한 현 교육감의 재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하면서 학력 향상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교육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에서 강은희 후보는 상대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까지 거론됐습니다. 후보일 등록 직전 시민사회 주대로 엄창옥 후보가 출마하며 경쟁을 벌였지만 당락은 큰 차이로 갈렸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강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 때 도입한 IB 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력 향상과 인성 교육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교육에 초석을 다졌다면 미래 역량 교육의 발판을 삼아서 대구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서도 임종식 현 교육감이 단일화에 실패한 마숙자, 임준희 두 후보를 상대로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년여 코로나에 지친 교육 현장 회복과 함께 선거 기간 강조한 진로교육 확대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미래교육 등 기존 교육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온전한 교육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학력 격차 해소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마련한 여러 가지 체험장을 중심으로 체험 활동.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직 당선자는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국 보수교육감 후보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보수색을 드러낸 교육감은 변화보다 안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 대구와 경북 교육 정책을 이끌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